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해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위치관계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그림을 그려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을 가지고 파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어떤 위치관계를 갖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원이 있고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리면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어떤 순간이 존재하겠어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만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위치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고 식을 통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원을 나타내는 식은 2차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큰 ax 더하기 큰 by 더하기 큰 c는 0. 자, 이게 원을 나타내는 거고, 직선을 나타내는 건 1차식이죠. 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 두 개의 도형의 식을 통해서, 원과 직선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건 같은 말이 뭐겠어요? 자,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자, 교점이 두 개다 같은 말이 뭐겠어요? 교점의 좌표도 두 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교점의 좌표는 당연히 원에도 있고 직선에도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도 참되게 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참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참되게 만드는 xy의 순서쌍을 찾으면 그게 그쪽, 즉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참되게 하는 xy를 찾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참되게 하는 xy를 찾는 것,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좌표 평면에 점 찍을 수 있어야 되니까 실수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실수해가 두 개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실수해가 두 개, 두 쌍이라는 거죠. xy, xy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자, 2차와 1차가 연립되었을 때는 무조건 1차를 한 문자에 관해서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자를 없애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따라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해가 두 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수해가 두 개다? 2차 방정식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갖는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같은 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파악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만나지 않는 것.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교점이 없다는 것은 교점의 좌표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교점의 좌표가 없다라는 것은 교점의 좌표를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의 실수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에 실수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2차 방정식은 항상 해를 가져요. 어떤 해를 가져요? 실수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같은 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럼 이제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두 개가 한 개로 바뀌면 되는 거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지면 돼요? 그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같은 말. 판별식 D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생각을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만나는 거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 접선이고 여기를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접선, 원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접점을 끝쪽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과 접선 서로 수직이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심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니까 반지름의 길이에요. 근데 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중심과 이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심이라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에까지의 거리예요. 따라서 접하는 경우라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 접하는 경우 요거를 앞에서 3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 자, 직선이 접할 때, 원과 접할 때, 즉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즉 접할 때, 자,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R과 D가 같으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요 교점이 원위의 점이니까 얘가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중심에서 직선의 수설대리공이죠. 얘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고 얘가 즉 요게 R이고 요게 D예요. 그럼 뭐가 더 커요? 그쵸? R이 D보다 더 커요. 다음 두 번째, 만나지 않으면요. 자, 이 경우죠. 이게 두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가 수선을 내리그으면 이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고, 요 사이에 원의 위의 점 존재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반지름의 길이죠. 따라서 R하고 D하고 D가 더 커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관계를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추천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후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